창직 로드맵 11주차 2교시 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메가트렌드와 퍼스널 브랜드 창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에서 100세로 예상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그 직업이 평생 보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NS상의 그 DB 컨텐츠의 중요성은 개인화, 네트워크와 프로젝트 기반 환경에서 개인 브랜드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로 SNS상에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을 때, 광고가 되어 있을 때 DB상에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브랜드명으로 검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검색이 될 때 본인이 검색에서 가장 최상위에 검색이 됨으로 인해서 노출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찾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오프라인에서의 사람들 간의 브랜드 홍보 광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 검색상에서 또는 구글 검색에 본인의 퍼스널 브랜드가 검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 70세 시대의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 상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그 전문성이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포너 사피엔스 시대에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이 검색이 되는 편하게 검색이 되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은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키워드가 본인이 평소에 브랜딩을 해왔던 그 키워드가 검색이 될 때 이제 사람들은 이 본인의 그 브랜드를 통해서 본인의 그 어떤 전문성을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 컨설팅, 멘토링 이런 것들이 그 분야에서 검색이 되었을 때 최상위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가장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별화된 분야에서 남다른 안목으로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는 먼저 그 분야에 독보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분야에서 사업화 안목 및 역량 장착을 위해서는 없는 분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서는 당연히 스스로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그런 잡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셀프 인턴 형식을 통해서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창업의 전 단계의 창직 과정인데요. 이러한 창직 과정을 통해서 린 스타트업을 경험하게 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이 퍼스널 브랜드 창직이고 이제는 예전엔 70세 시대에는 이런 창직 과정이 생략이 되고 바로 창업 과정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이 창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창직은 남들이 했던 분야가 아니고 그 틈새 시장에서 새로운 분야와 결합이 된 자신만의 포지셔닝을 가진
창직을 했을 때 한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자리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컴퓨터의 DB상에 나의 이름 앞에 수식어로서 퍼스널 브랜드가 검색이 될 때, 이제는 100세 시대에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은 모르지만 언론이나 아니면 사회 트렌드와 맞아 들었을 때 그 키워드 퍼스널 브랜드가 검색이 되었을 때, 본인이 최상위에 노출이 되었을 때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A와 B라는 그런 경험과 학위 이런 것과 또 C라는 어떤 또 취미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A, B, C를 합한 A와 C가 아닌 A, B, C라는 새로운 융합적인 분야가 탄생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대학원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미래에 뜰만한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트렌드상에서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D라는 것을 하나 더 결합을 해야 되고, 그 D가 무엇인가를 이 창업대학원에서 찾아내서 ABC라는 데에다가 D를 결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A나 B나 C는 모방을 할 수 있거나 어떻게 보면 분야가 겹쳐서 경쟁이 되지만 A, B, C에다가 D까지 결합을 하면 A, B, C, D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본인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D가 결합된 어떤 융합적인 영역이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한 100세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퍼스널 브랜드 창직의 앞으로의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제조를 하기 전에 항상 그 전 단계에서 그런 전문 영역을 먼저 본인이 발견하고 퍼스널 브랜드로서 셀프 인턴을 통해서 먼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0세 시대를 충분히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하나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세 시대의 인생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70세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시기에 비유를 하면 70세가 24시에 해당이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이 9시에 해당이 되는 나이가 26세입니다. 그래서 이 70세일 때는 70세에 우리가 평균 연령으로 예상 수명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26세가 이때 어떤 위치였냐면 남자의 기준으로 보면 병역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때 이 부모님의 나이가 보통 이제 퇴직을 앞둔 한 60세 전후, 그래서 한 부모님 나이가 60세일 때 이제 보통 그 부모님이 현역에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보통 26.3세, 즉 이때 잘 취직을 해야지 그래도 한 30년 정도를 한 직장에서 장기 건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이 학생이 이 분이 이제 대학을 한 번이라도 재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졸업을 1년 늦추거나 아니 결혼을 또 1년 늦추면 한 30세 정도가 되면 부모님이 은퇴를 또 해버리시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보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예전에는 70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직장에서 이렇게 평생을 보내다가 어떻게 보면 60세에 은퇴해서 한 나머지 10년을 이렇게 손자와 함께 이렇게 여생을 보내는 플랜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직장에서 근무하니까 이 직장이 최종 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게 인지상정이었죠.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예상 수명이 여자 기준으로 70년생 기준으로 통계청에 의하면 이 지금 100세를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어나는 어린이는 더 많은 삶을 살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100세를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인구의 그 수명 증가 추세를 보면 100세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예전에 9시에 해당되는 나이가 예전에 26.3세인데 지금은 37.5세입니다. 즉, 요 37.5세가 0.75 곱하면요 26.3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세가 이제 24시에 해당되는 70세의 예전에 같은 정신 연령을 가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실제로 제 주변에도 결혼하는 연령대가 한 30대 중후반입니다. 남자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20세에 대학을 들어가서 한 17년간을 공부도 하고요. 다양한 어떤 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37.5세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 만혼에 결혼을 하니까 이때는 아기를 많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구당 한 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0.9명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은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37.5세가 결혼 적령기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예전에 60세 정도에 해당되는 게 지금 79세, 80세 가까이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41년생이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거의 8순이죠. 올해가 8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현역에서 정정하게. 그래서 이제는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직장에서 이렇게 장기 건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전에 60세가 지금은 오히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퇴직 연령이요 45세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평균은 그렇고 장기 건속을 해도 49세 이상 되는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60세까지는 한 직장에 있다가 이게 오히려 10년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한 직장에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한 10년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있다 보니 좋은 직장을, 최종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미래의 일어날 일들이 지금 앞당겨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한 직장이 아니고 자기를 중심으로 여러 직장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한 5번 이상의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러한 직장들이 옮겨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죠. 특히나 같은 업종이 아니고 한 4가지, 5가지의 그런 업종을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37.5세 이전에도 학위적으로나 직장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전공적으로. 그러면 최소한 한 5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의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20세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으로만 줄을 서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보면 또 성적 순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상위 10%는 원하는 데 갔지만 나머지 90%는 자기의 적성과 전혀 상관없는 데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원입니다. 1차원. 모든 게 성적 하나로 진로가 결정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양한 분야에 자기의 경험을 가지는 다차원의 세상입니다. 한 가지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 자기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자신의 핵심 역량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중요한 하나의 그 메가 트렌드가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다양한 경험 분야에서의 차원을 개발해서 하나 A라는 차원하고 B라는 차원은 한 2가지는 그래도 사람들마다 다 공통점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차원이 더 더해지면 C라는 차원이 하면 A, B, C 분야에서 다 잘하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몇 명 없는 중에도 여기다 D를 하나 이렇게 차원을 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A, B, C, D라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직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A, B, C, D라는 개념, A라는 혈액형과 B라는 혈액형, C라는 혈액형, D라는 혈액형은 있는데 A, B, C, D를 합한 A, B, C, D 혈액형은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자신만의 포지셔닝이 생기는 걸 그걸 우리는 창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창직을 위해서 전문가 창직을 위해서 이러한 직장도 다녀보고 그리고 자기가 또 뭔가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업을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100세 인생 로드맵 말씀드리는데 한 50세 이전까지는 대기업을 다니던 아니면 뭐 45세까지 대기업을 다니던 다양한 루트를 경험하시고 한 45세 이후부터는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무려 50년 이상을 앞으로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할 힘만 있다면 자신의 그 지식, 자신만의 지식, 이걸 뭐라고 하죠? 자신만의 지식,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지식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죠. 자기만의 그 관점을 세상에 제시하면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IP라고 보통 이제 인텔리전트 페이턴트, 그죠? 자신만의 지적재산권, 콘텐츠, 이런 게 콘텐츠죠. 이런 콘텐츠가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평생, 그래서 이 지식 기반의 제조업 환경에서 지식 서비스 창업을 통해서 평생 현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 관점에서 이런 강의, 컨설팅, 멘토링 이런 건 어때요? 하면 할수록 빅데이터가 나의 머리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노련한 의사가 되듯이, 근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수술을 또 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잡은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그 현인이 되어서, 그래서 갈수록 자신의 그 지식이 축적이 되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경험함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멘토로서 또는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게 100세 시대 인생 로드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라든지 이런 분야는 앞으로 AI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창의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통을 기반으로 이런 지혜를 지식화시키는 지식 제조, 즉 지금 창업대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 컨설팅, 멘토링, 아니면 칼럼, 출판, 또 뭐가 있죠? 뭐 디자인,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많이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여러분들의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